안녕하세요. 스포츠업입니다. 토트넘의 행보가 가면 갈수록 처참합니다. 프리시즌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현재까지 아직도 팀을 이끌어줄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을 경질한 이후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과 처음 접촉한 것을 시작으로 미넨 감독이었던 한지 플릭, 아약스의 에릭 테나그, 레스터의 브랜든 로저스까지 좋은 감독들과 협상을 펼쳐봤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위기의 팀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팀을 꾸려나가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감독들이 모두 거절할 만큼 무언가 팀의 발전적인 부분이나 이적 정책 등등에서 매력적이지 못한 팀이 되어버린 토트넘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기야 급해진 토트넘은 팀을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로 다시금 접촉하기에 이릅니다. 포체티노 감독 하에서 어린 선수들이 점점 중용받기 시작한 토트넘은 리그 최고 성적 3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등을 기록했고, 포체티노 감독은 유로파 리그권에서 전전하던 팀을 챔피언스리그권의 팀으로 올려놓으면서 명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케인의 포텐이 폭발했고, 델레알리, 손흥민, 에릭센 등 데스크라인을 구축하면서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좋지 않았지만 팀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감독인 만큼 다시금 접촉을 시작한 토트넘이었지만 이번 협상 역시 불발됩니다. 당초 PSG의 계약 해지 요청까지 냈다는 기사가 날 정도로 토트넘 복귀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포체티노지만 결국은 또 레비 회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포체티노가 제시한 4년 계약 기간과 선수 영입 권한을 레비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토트넘의 감독 찾기 일정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마치 쫓기듯이 감독들을 물색하더니 협상과 협상 결렬이 반복됩니다. 다음 타자는 우승 청부사였던 안토니오 콘테였습니다. 콘테 역시 토트넘 감독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이번에야말로 감독 선임에 성공했다, 계약 직전이다 등등 연일 긍정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짠돌이 레비 회장이 콘테의 입맛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토트넘이 우승을 위해 무언가 진행해 보는가 하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장들의 대결 구도가 다시 한번 불지펴질 듯 하다는 재밌는 예측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콘테가 오면 어떻게 팀이 꾸려질까 예상을 하고 점치고 있던 와중 불과 일주일 만에 협상은 또 결렬되었습니다. 역시나 레비 회장은 콘테의 입맛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콘테는 구단의 스텝을 본인들의 사람으로 물갈이하고 대대적인 선수 영입을 요구했으나 레비 회장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감독 영입 리스트를 돌고 또 돌아서 이번에 접촉한 감독은 AS 로마의 감독이었던 파울로 폰세카. 전 감독 조제 무리뉴가 AS 로마로 가고 AS 로마 감독이었던 폰세카가 토트넘으로 오는 마치 스왑딜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팬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위, 골득실, 승점 등등 리그와 팀명만 다를 뿐 똑같은 성적을 거둔 AS 로마의 감독. 이게 뭐하는 거야? 이럴 거면 무리뉴 왜 경질했어?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나 일단 선임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팬들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2년 계약에 1년 옵션, 총 3년 단위 계약이 거의 완료 단계였고 폰세카 감독 역시 토트넘 부임 전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로 휴가를 가면서 재충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구두 합의가 완료되었기에 영국 내 비자 발급 심사와 더불어 런던에 집을 구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적과 시즌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디렉터인 파라티치와 논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여러 팬들도 폰세카 감독의 시즌 계획에 대한 예상과 전술, 수비 불안에 대한 약점은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등등 다음 시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폰세카 감독과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과 동시에 갑작스레 피오렌티나에서 물러난 가투소로 최우선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 새 시즌 구상을 하던 팬들도
시즌을 예상하며 분석하던 언론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새 시즌을 구상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던 폰세카 감독과 그 아내도 모두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것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과 한 구단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큰 계약이라면 더더욱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서로 간의 협상 과정에서 불발이 나오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이전에 콘테 감독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포체티노 감독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으면서 토트넘 외에도 협상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로 계약이 말 그대로 빠그라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서로가 개인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단 하나 도장 찍는 것만 남은 상태에서 구단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상황은, 그것도 가투소라는 인물이 감독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런 식의 뒤통수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사실 축구 팬들은 어이없어 했고 토트넘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는 팬들의 여론에 심각해지자 가투소 감독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토트넘의 감독은 공석이 되었고, 가뜩이나 우승을 위해 구단을 떠나려 하던 해리 케인은 이러한 구단의 일처리 방식에 크게 실망하고 EPL 팀이 아니더라도 구단을 확실히 떠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BBC의 해설위원 노엘 웰러는 토트넘을 웃음거리가 됐다, 선수들은 물론 감독도 가고 싶어 할 만한 구단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등 토트넘은 여러 언론들에 의해 문매를 맞으며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토트넘의 팬사이트 역시 지금처럼 토트넘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며 구단의 행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 선임에 있어서 토트넘의 행보를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목표와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을 선임하거나 선수를 영입하거나 하는 등등 구단에 누군가 새로운 인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첼시가 콘테 감독을 영입했던 이유는 단 하나, 우승이었습니다. 우승이라는 목표하에 콘테 감독을 선임했고 그 감독이 우승을 하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선수들을 꾸려줬고 요구하는 스텝진을 만들어줬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지만 해당 목표가 확고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불협화음이 있긴 했지만 구단은 목표를 위해 착실하게 계획을 펼쳐갔고 그에 따라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리버풀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아무래도 가장 목표와 계획을 가장 잘 끌어가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은 팀 전체의 개편과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결국 몇 년 안에 우승을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첫 번째 목표인 클롭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차 목표인 감독의 선임이 완료되자 그 다음 계획인 선수단 개편을 위해서 단기간의 성적은 나오지 않더라도 선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리빌딩을 이뤄냈고 목표에 점차 가까워지면서 본인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피드백을 거치면서 선수들을 보강해 나갔죠. 이 과정에서 기다림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팬들의 불만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클럽과 선수들 그리고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목표와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뤄나갔고 결국 그런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단 보드진과 감독 그리고 선수단 모두 서로의 역할 배분이 잘 이루어졌고 협력 또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어떨까요?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에 토트넘의 행보를 보면 이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도저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토트넘의 첫 번째 목표는 나겔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겔스만은 이미 라이프치히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면서 많은 유명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쟁팀으로 있던 게 가장 유명한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결국 나겔스만은 뮌헨으로 갔죠. 그렇다면 토트넘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감독이라도 거절할 수 없을 만한 제의를 하던가.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클럽을 데려올 당시에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감독 중 최고 연봉 대우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선수단 영입에 대해서도 클럽에게 정권을 위임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클럽을 데려왔습니다. 이런 제의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나겔스만과의 협상이 결렬될 것을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를 두고 팀을 발전시킬 감독을 미리 물색해놓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해온 행보를 본다면 그런 계획은 애초에 전혀 없고, 나겔스만이 무산되자 부랴부랴 이 감독 저 감독 다 찔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결국 폰세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레비 회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레비 회장은 구단의 운영에 지나치게 본인의 입김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지나치게 깊게 개입한다는 느낌인데요. 물론 구단의 소유주이자 운영비를 책임지는, 쉽게 말해 물주로서 어느 정도 구단의 운영에 관여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쓰는데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신경 쓰고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마찬가지인 욕심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클럽이 운영되는 데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단주가 구단 운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면 구단 디렉터와 운영진은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준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감독과 코칭 스텝은 그런 세부 계획에 맞게 팀 전략 전술을 수정하고 필요 없는 부분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운영진은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과 처리,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런 각자의 역할이 잘 배분되고 수행되어야만 구단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리버풀을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당장 리버풀만 봐도 그런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그게 효율적으로 적용되었기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 한동안 방황했고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맨유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첼시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 시즌 리그 성적이 매우 좋지는 않았지만 라이벌 팀인 아스날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아 나가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매우 좋은 흐름으로 새 시즌을 준비 중입니다. 경쟁팀인 레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유독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빅6라면 그에 걸맞는 구단 운영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토트넘은 그저 전형적인, 비유하자면 대표 마음대로 이리저리 운영하다가 망해가는 그런 중소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결국 새 시즌 준비는 하지도 못하고 다음 시즌 초반에 또 부진하다가 중반쯤에 감독 경질하고 소방수 구해오는 그런 그림이 반복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지난 몇 달간 토트넘의 구단 운영에 대한 행보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앞서서 토트넘의 DNA를 되찾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저 레비 회장이 말하는 DNA가 무언지 감이 잡히지가 않네요. 혹시 레비 회장이 말하는 DNA가 과거 유로파를 전전하면서 값싼 선수 키업하던 셀링클럽의 전형적인 모습, 그 DNA를 말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스포츠허브였습니다.